그리드 알고리즘의 두 번째 예로 최소 신장 추리를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신장 추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어로 미니멈 스패닝 추리라고 되어 있는데, 신장 추리 중에서 최소 가중치의 합을 갖는 추리를 최소 신장 추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 그래프는 노드들과 이 간선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간선들마다 가중치들이 서로 다른 숫자들이 쭉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모든 노드들을 연결하는 이 간선들, 모든 노드들을 연결하는 간선들 중에서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걸 선택하고 요걸 선택하고 요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루프, 사이클이 생기죠.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지 않는 간선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선택하지 않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노드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네, 모든 노드들을 연결하는 간선들, 그러면서 사이클은 생기지 않는 이런 간선들을 골라내면 그게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됩니다. 트리라고 하는 것은 자료 구조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루트 노드를 중심으로 자식 노드가 이렇게 있고, 그 자식의 자식이 있고, 자식의 자식이 있고, 이런 식의 구조를 트리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트리 구조는 사이클이 없습니다.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간선이 하나도 노드들이 사이클이 이루도록 되어 있는 간선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이클이 있을 텐데, 이 사이클이 없이 이 노드들을 간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트리 구조가 됩니다. 하나의 가중치 그래프에서 모든 점들을 다 연결하면서 추리가 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사이클이 없이 연결하면 그게 추리가 되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장 추리라고 그러는데, 이 신장 추리들 중에서 간선들의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이런 이제 추리를 최소 신장 추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그림들에 보시게 되면 여러 형태의 신장 추리가 있습니다. 모든 노드들을 다 연결하는 간선들의 모임인데, 즉 추리인데, 선택한 간선들이 다르죠. 따라서 이 가중치들을 합쳐보면, 예를 들어서 1, 1, 4, 6이고 8이고 11이네요. 자, 이거는 3, 7, 15, 18이네요. 이것은 6, 8, 11이네요. 자, 이렇게 해보면 연결한 간선들의 가중치들의 합이 달라요. 이 합이 최소가 되는 것이 최소 신장 추리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서는 뭐가 최소입니까? 요것도 최소고 요것도 최소죠. 둘 다 최소 신장 추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래프에서 최소 신장 추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니멈이 되는 조합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최소 신장 추리를 찾는 이 알고리즘은 이 최소 신장 추리 중에서 하나를 찾아주는, 모든 최소 신장 추리를 다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 신장 추리가 되는 추리를 하나 찾아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최소 신장 추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신장 추리를 찾아야 되겠죠. 신장 추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신장 추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들의 모임인데,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됩니다. 사이클이 생기지 않도록 이 그래프의 모든 점들을 다 연결한 간선들의 모임, 그렇게 되면 이제 추리가 나오는데, 그 추리가 신장 추리입니다. 이 신장 추리는 그래프의 점의 개수가 n개라고 치면, 신장 추리는 정확하게 n-1개의 간선을 선택하게 되면 신장 추리가 나옵니다. n-1개보다 작게 해도 모든 점을 연결할 수가 없고요.
n-1보다 더 크면 사이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n-1개의 간선만 골라내면 그게 바로 이제 신장 추리가 됩니다. 이 추리에 간선 하나만 추가를 해도 반드시 사이클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추리 구조가 있는데 이건 추리 구조입니다. 이 추리 구조에 어떤 종류의 간선이든지 연결하면 다 사이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n-1개의 간선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신장 추리가 나옵니다. 이 신장 추리 중에서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것이 바로 최소 신장 추리가 되는 거죠. 이 최소 신장 추리를 찾는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루스컬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하나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둘 다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최소 신장 추리를 찾는 그리디 알고리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크루스칼 알고리즘인데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그래프에서 간선을 선택하는데 가중치가 가장 작은 순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디 규칙, 욕심 규칙이 뭐냐 하면 현재 남아있는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골라내는 거예요. 제약 조건은 뭐냐 하면 그 간선이 사이클을 만들면 안 되겠죠. 사이클을 만들지 않으면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순으로 골라내는 그게 바로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욕심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이에요. 프라임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 이것도 그리디 알고리즘인데 임의의 점을 하나 이 그래프에서 아무 점이나 상관없습니다.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 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에 연결된 간선 중에서 가장 작은 간선,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골라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연결됐죠. 그래서 이 점에 연결된 간선이 있을 테고 이 점에 연결된 간선, 선택된 이 점들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골라냅니다. 뭐 이것일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이 점이 연결되겠죠. 그럼 이 점에 연결된 또 간선이 있는데 이 간선, 이 연결된 점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 중에서 제일 가중치가 작은 것, 이것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찾아 나갑니다. 이렇게 찾아 나가는데 사이클을 이루는 간선들은 선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출발해서 간선들을 선택하면서 점들을 추가를 해 나가는데 이 선택된 점들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작은 순으로 골라냅니다. 그게 이 프라임 알고리즘의 욕심의 규칙입니다. 이 욕심의 규칙의 대상이 되는 간선이 다릅니다. 그죠? 크루스칼은 연결되어 있느냐 안 연결되어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전체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작은 것 순으로 골라내고요. 프라임 알고리즘은 어떤 점을 하나 선택해서 그 점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작은 것 순으로 골라냅니다. 이 두 알고리즘 다 입력은 뭐냐 하면 그래프입니다. 가중치 그래프인데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그래프다. 그래서 연결된 가중치, 연결 성분으로 된 가중치 그래프, 커넥티드 그래프가 이제 그 입력이 되고 그 노드들의 그 간선들의 가중치 값이 있는 이런 가중치 그래프가 입력입니다. 자, 먼저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입력은 뭐냐 하면 입력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 G입니다.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노드들과 간선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래프 G는 기호로 수학적으로 표기할 때
노드, 버텍스, V와 간선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 지금 버티컬 바라고 해놓은 것은 개수입니다. 노드들, 버텍스들의 개수가 n개인 그래프입니다. 간선의 개수는 m이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버텍스 노드들과 간선 E의 모임인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가 하나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출력은 뭐냐면 최소 가중치 합을 갖는 최소 신장출이 T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욕심 규칙은 뭐냐면 이 전체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순으로 골라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선들을 정렬을 했습니다. 정렬은 이제 가중치의 오름차순으로, 그럼 맨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 작은 거고, 그래서 앞에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골라내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간선들을 정렬을 하고 그 정렬된 간선들의 리스트가 L이라고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신장 추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최소 신장 추리는 T라고 하는 데서 저장을 할 건데 이 T를 처음에는 공집합으로 초기화해 놓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while문에서 반복을 하는데 몇 번 반복을 하느냐, n-1개의 간선을 선택하게 되면 신장 추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n-1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덜 선택해도 안 되고 더 선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이 신장 추리의 간선의 개수가 n-1보다도 작으면 간선을 선택하는 과정이 이 4번부터 있습니다. 간선을 선택하는 과정이 4번부터 있으니까 간선을 선택합니다. n-1개까지 선택됐으면 while문을 빠져나가서 이 알고리즘을 종료하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뭘 하느냐, 가장 작은 간선을 골라냅니다. 가장 작은 간선은 L 리스트 안에서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을 골라냅니다. 그걸 E라고 합시다. 가장 작은 간선 E는 맨 앞에 있는 겁니다. 그죠? 정렬,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으니까 맨 앞에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L에서 E를 제거합니다. 선택이 E는 이미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선택에서 또 고르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간선 하나를 골라내고 이 E를 L에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뭘 체크를 해야 되느냐면 이 E가 사이클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간선 E를 T에 추가를 했을 때 사이클이 안 생기면 이 E를 T에 추가를 하고, 사이클이 생기면 이건 선택하면 안 되죠. 사이클이 생기면 E를 버립니다. T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다음 걸 가지고 옵니다. 다음 걸 가지고 와서 이 다음 것을 이 E에서 L에서 제거를 시키고요. 이게 또 사이클이 생기느냐 보고 사이클이 안 생기면 집어넣고 사이클이 생기면 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또 다음 걸 골라냅니다. 이렇게 해서 n-1개가 선택될 까지 쭉 반복을 해서 그때 포함된 간선들의 리스트, 즉 T죠. 이 T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최소 신장 추리가 됩니다. 자, 이게 크루스칼 알고리즘입니다.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는가 하는 이 동작 과정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입력 그래프 G가 이와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이제 간선이죠. 그래서 이 간선들을 전부 이 입력은 이제 버텍스와 E의 집합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요 간선들을 오름차순으로 쭉 정렬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첫 번째 과정이죠. 오름차순으로 쭉 정렬을 하면 가중치가 작은 것이 위에 있고 가중치가 높은 것이 밑에 있고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신장 추리 T는 처음에 공집합으로 하죠. 간선이 하나도 선택이 안 된 이제 이런 상태죠.
자, 이런 상태에서 while문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제일 작은 간선을 하나 선택하는 거죠. 요 제일 작은 가중치가 작은 순으로 선택한다. 이게 바로 이 그리드 알고리즘의 욕심의 규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가 지금 정렬된 이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에서 가중치가 제일 작은 것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함했을 때, t에 포함했을 때 사이클이 생기느냐를 봅니다. 지금 아직 하나도 선택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선택하게 되면 사이클이 안 생기죠. 그러면 이것을 t에 추가를 합니다. B, C 간선을 추가를 합니다. 다음번에는 그 다음 가중치 간선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를 가지고 오면 BF는 이제 요겁니다. 요걸 집어넣어도 T에 집어넣어도 사이클이 안 생기죠. 그럼 요걸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럼 다음에 뭘 가지고 와요? 그 다음 걸 가지고 와야 되죠. 자, 그 다음 걸 가지고 옵니다. BF입니다. BF는 요겁니다. 요걸 집어넣으면 사이클이 생기죠. 사이클이 생기니까 이건 선택하지 않고 버립니다. 버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while문에서 그 다음 작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작은 게 AD죠. AD는 이거네요. AD를 집어넣어도 사이클이 안 생기죠. 그러면 AD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것은 DE입니다. DE를 집어넣어도 사이클이 안 생기죠. 그럼 이 최소 신장줄이 T에 간선 DE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AE죠. 자, 그 다음은 AE입니다. AE를 추가하게 되면 사이클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버리고 신장추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은 BD죠. BD를 이제 가지고 와서 추가를 해도 사이클이 안 생기죠. 그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n-1개가 선택이 다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기 아직 연결이 안 됐네요. 예. 6개인데 지금 노드 개수가 6개인데 선택된 하나, 둘, 셋, 넷. 예. 선택된 간선은 지금 4개가 선택됐습니다. 자, 그래 하나를 더 선택해야 되네요. 자, 그래서 BD를 넣은 다음에 다음 거를 이제 DF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DF를 가지고 오면 그 다음 게 BD네요. BD를 가지고 오게 되면 요거네요. BD를 가지고 오면 넣으면 사이클이 안 생기죠. 넣고 그 다음에 DF죠. DF는 요거네요. 요걸 집어넣으면 사이클이 생기죠.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니까 요거 선택하면 안 되고 그 다음 걸 가지고 오면 AB네요. AB 선택하면 사이클이 생기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EF는 이거네요. 지금 뭔가 여기 예제가 안 맞네요. DE가 지금 빠져 있네요. 예,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아마 어디서 잘못됐나요? 예, 어쨌거나 여기 지금 DE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최소 신장출이 앞에 가볼까요? DE가 왜 빠졌죠? 아, DE는 이미 선택됐네요. 예, 이미 선택됐네요. DE 여기 선택되어 있고 예. 예, 여기서 잘못되네요.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 그어져 있었네요. 자, 여기 이제 선택됐고 그래서 BD를 선택하게 되면 이번에는 5개가 선택됐습니다. 5개가 선택돼서 추리의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 이 결과가 바로 최소 신장 추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이제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번에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시간 복잡도는 앞에 알고리즘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알고리즘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알고리즘의 그 내용인데 첫 번째 단계 요 단계가 뭐 하느냐면 간선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있죠. 이 정렬하는 것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n 로그 n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분할 정복 알고리즘 보셨을 때 합병 정렬을 했을 때 합병 정렬의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었죠. 아무리 좋은 정렬 알고리즘을 찾더라도 이 n 로그 n보다 좋은 알고리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간선을 정렬하는 데 드는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while문은 n-1개를 실행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요 문장들이 이제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겁니다만 요게 이제 문제는 이 while문에 의해서 몇 번 반복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제일 작게 걸리는 것은 최소한 n-1개는 선택해야 되니까 n-1개가 선택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n-1번 선택이 될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근데 그 중에 사이클이 나오는 게 있으면 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n-1개보다는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n개까지 다 하면 어쨌거나 이 신장 추리를 최소한 신장 추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n-1번은 실행돼야 되고요. 아무리 많이 실행되어도 n보다는 작아요. 모든 간선을 다 시도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신장 추리를 찾을 테니까. 그러니까 n-1부터 n 사이 아무리 많이 그려도 n번보단 작아요. 그러니까 이 컴플렉시티가 5의 n이에요. 자, 요게 이제 n 로그 n. 요 초기화하는 것은 한 번만 실행될 거고요. 요 리턴먼도 한 번만 실행될 거고. 이걸 다 합쳐봐야 5의 n 로그 n 플러스 5의 n이겠죠. 이걸 두 개 더하는 것은 이게 차수가 더 많으니까 컴플렉시티가 더 높으니까 최대 차수만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칼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자, 뒤에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예, 시간 복잡도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줄에서 간선을 정렬하는데 이 정렬하는 데는 n 로그 n, 지금 그 간선의 개수가 m이라고 했으니까 m 로그 n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은 초기화하는 것이니까 이제 한 번만 실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부터 8까지가 while문을 반복하는 건데 최소 n-1 반복하는 거고요. 최대는 전체 간선을 다 시도하면 되는 거죠. 전체 간선의 개수가 m개였어요. m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프는 아무리 많이 돌아도 m번밖에 안 돕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은 5의 m이에요. while문 내부의 각각의 문장은 이제 한 번씩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m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는 이제 m5의 m입니다. 이걸 다 더하게 되면 결국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m 로그 m. 이 m은 간선의 개수입니다. 자, 이게 이제 크로스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크로스칼 알고리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